제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텅 빈 조문객 의자들만 보입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슬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에 지금 수갑이 채워지고 있거든요. 경찰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건 작은 녹음기 하나, 아버지가 남기신 거라고 합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잠깐, 증거요? 아버지는 치매 환자셨는데요. 판단 능력도 없으셨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증거를 남기셨다고요? 녹음기 재생 버튼이 눌러집니다. 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약 더 늘려달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 빨리 정리해야죠.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요양원비보다 훨씬 싸게 끝나겠네요. 아, 들키면 안 되는 게 들켰습니다. 6개월 전입니다. 제 아버지, 이철수. 올해 73. 혼자 사시지만 누구보다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수첩에 기록하셨습니다. 기억은 기록해두면 안 사라진다. 이게 아버지의 신념이었죠. 날짜, 날씨, 먹은 음식, 전화 온 사람, 오늘 한 일, 빠짐없이 쓰셨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도 스스로 관리하셨어요. 약 봉지마다 요일이 적혀 있었죠. 은행 업무도 직접 처리하셨고 부동산 서류도 혼자 검토하셨습니다. 전직 법원석이셨거든요. 문서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저는 외아들입니다. 가끔 들러서 식사 챙겨드리고 건강 잘 챙기세요 하고 돌아가곤 했죠. 사람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머리가 또렷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똑 부러지게 사시는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평생 모으신 돈. 퇴직금, 연금, 부동산 처분 대금이었죠. 제 통장은 마이너스 4,7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빚 보증, 투자 실패. 30대 후반에 모든 걸 날렸죠. 아내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달도 또 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애들 학원비는? 대출 이자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3년만 버티면 된다. 아버지 평균 수명이 76세. 지금 73세니까 통계적으로 3년. 하지만 3년은 너무 깁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돈을 다 쓰실 수도 있고 제가 파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아버지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자주 오냐? 걱정돼서요. 혼자 사시는데. 슬쩍 질문을 던집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뭘? 아니, 저번에 전화하셨을 때 같은 말씀 2번 하시길래. 그랬나? 아버지 표정이 약간 굳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겠냐? 그렇긴 하죠. 근데 TV에서 봤는데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늦출 수 있대요. 씨앗 심기 1단계 완료입니다. 2주 후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무슨 약속? 이번 주말에 같이 외식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랬나? 네, 전화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약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혹시나 싶어서 수첩을 펼치십니다. 당연히 기록이 없습니다.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상하네. 분명히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 텄니다. 4주 후입니다.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뭐가? 건강검진이요. 치매 검사도 같이 받으시고. 나는 멀쩡하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안심하려고요. 저도 걱정되고.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약속도 잊으시잖아요. 처음엔 화를 내시던 아버지가 점점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한번 가보자. 씨앗 심기 완료입니다. 신경과 병원입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 기억력 검사 좀 받아보려고요. 환자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본인은 모르시는데 저희가 보기엔 좀 그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초기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관찰이 중요하죠. 검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이죠? 2024년 7월 15일. 대통령 이름은 윤석열.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아버지는 완벽하게 대답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인지 기능은 정상이신 것 같은데요. 이때 제가 끼어듭니다. 선생님, 근데 집에선 정말 심해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고 제가 기록해뒀어요. 여기 보세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전 9시, 오후 2시, 저녁 7시. 하루에 3번. 점심 뭐 먹었더라? 방금 먹었는데 또 물음. 지갑 어디 뒀지? 매번 같은 자리에 있음. 사실 전부 조작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진지한 표정이 됩니다. 병원에선 긴장해서 괜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증상이라면 MRI 한번 찍어보시죠. 아버지 얼굴이 굳습니다. 일주 후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위축은 나이에 비해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해마 쪽이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추적 관찰이 필요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치매 초기 아닌가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초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약 처방 가능하세요? 보호자께서 원하신다면 처방전이 나옵니다. 아리셉트 OM기 치매 치료제입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처방전을 받으십니다.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가능성이라고 했지 확실하다고 안 했어. 초기에 잡아야 진행 안 된대요. 약이라도 드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십니다. 알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수첩에 쓰셨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맑음. 병원 갔다 옴. 의사 말 뇌 정상. 아들 말 치매 초기. 나는 멀쩡한데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2주 후부터 저는 매일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아침에 먹었다. 정말요? 제가 어제 약 세워뒀는데 어제랑 개수가 똑같은데요? 사실 어제 센 적 없습니다. 그래, 내가 깜빡했나? 아버지는 약을 다시 드십니다. 이중 복용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아버지, 오늘 며칠이죠? 8월 5일. 오늘 8월 12일인데요? 거짓말입니다. 오늘은 8월 5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사전에 조작해둔 가짜 날짜 화면입니다. 내가 일주일을 잃어버렸나? 아버지 얼굴에 공포가 번집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아버지, 저번에 빌려주신 돈 기억하세요? 무슨 돈? 200만 원이요. 제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주셨잖아요. 내가. 아버지는 수첩을 펼치십니다. 당연히 기록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셨는데 기록 안 하셨나 봐요. 내가. 진짜 줬나? 네, 지난주 화요일에요. 사실 빌린 적 없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는 200만 원을 또 주십니다. 매일 질문 공격이 이어집니다. 아버지 생신이 언제죠? 1월 5일. 저번엔 2월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점심에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 아까 된장찌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엄마 기일이 며칠이죠? 3월 15일. 아버지, 엄마는 4월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3월이 맞습니다.
4월, 혼란이 극대화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약 부작용인지 심리적 압박인지 아버지는 진짜로 헷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며칠이지? 내가 아까 밥 먹었나? 이 사람 누구더라? 수첩 쓰는 것도 뒤죽박죽입니다. 같은 날 날짜가 3번 적혀 있기도 하고 일주일이 통째로 빠지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약이 늘어납니다. 보호자분 말씀 들어보니 증상이 진행되는 것 같네요. 많이 심해졌어요. 용량을 올려보겠습니다. 아리셉트 10mg로 증량, 메만틴이 추가됩니다. 약이 늘어날수록 아버지는 더 멍해지셨습니다. 4개월째 은행에 갔습니다. 고객님,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정리하려고. 어떤 거요? 그게 아버지는 기억이 안 나십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버지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대리인 지정 좀 하려고요. 은행원에게 진단서를 보여줍니다. 그래, 내가 해라. 통장 관리권 이전, 법적 대리인 지정, 재산 관리권 위임, 5개월째입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그런가?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 가시면 전문가들이 돌봐주시고. 요양원? 아버지 눈에 공포가 스칩니다.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어제 가스 끄는 거 잊으셨잖아요. 위험해요. 사실 가스는 제가 켜둔 것입니다. 그랬나? 불나면 어떡하려고요?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십니다. 요양원 입소일입니다. 아버지는 짐을 싸십니다. 수첩, 옷 몇 벌, 낡은 사진첩. 나 정말 가야 하나? 거기가 아버지한테 좋아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엔 감옥처럼 보입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나는 멀쩡하다. 집에 가겠다. 다들 처음엔 그러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아버지, 저 갈게요. 주말에 올게요. 돌아섭니다. 야야.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요양원 첫날 밤 아버지는 수첩에 쓰십니다. 날짜 모르겠다. 장소 요양원. 상태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글씨가 점점 흐트러집니다. 2주 후 면회입니다. 나 좀 데려가 줘. 아버지, 여기서 계셔야 해요. 나는 괜찮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판단 능력이 없으시대요. 나는 멀쩡하다. 힘없는 목소리입니다. 약 잘 드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4주 후부터는 면회를 안 갑니다. 전화만 가끔 합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네, 근데 자꾸 탈출하려고 하시고. 용량 좀 더 올려주세요. 네. 6주 후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약에 취해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십니다. 가끔 중얼거리십니다. 나는 멀쩡한데. 8주째 새 간호사가 입사합니다. 이름은 박소영, 28세, 신입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첫 근무날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철수 어르신 차트 좀 이상한데요? 뭐가? 약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정상인도 멍해질 것 같은데. 보호자가 요청했어. 근데 어르신 말씀은 또렷하시잖아요. 치매 환자는 다 그래. 멀쩡해 보여도 아닌 거야. 며칠 후 박소영은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숨겨진 수첩들을 발견합니다. 수첩들을 펼쳐봅니다. 8월 1일. 아들이 또 이상한 질문함. 어제 같은 말 했다고 하는데 기억 안 남. 녹음기 샀다. 이제부터 모든 대화 녹음하자. 8월 5일. 확인함. 나는 같은 말 안 했음.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음. 왜? 8월 12일. 날짜 조작당했다. 핸드폰 화면이 이상했음. 증거 모으는 중. 8월 20일. 돈 200만 원 요구당함. 빌려준 적 없는데
또 준다고 함. 사기당하는 것 같음. 9월 1일. 은행 통장 빼앗김. 법적 대리인 됐다고 함. 내가 판단력 없다고. 녹음 계속 중. 9월 15일. 요양원 강제 입소. 나는 멀쩡하다. 증거 다 모았다. 변호사에게 전달할 것. 박소영의 손이 떨립니다. 그날 밤 박소영은 아버지 방을 방문합니다. 어르신. 누구? 약에 취해 초점 없는 눈입니다. 수첩. 봤어요. 아버지의 눈에 순간 초점이 잡힙니다. 증거. 녹음기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가리킵니다. 작은 녹음기가 있습니다. 이거 경찰에 넘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이름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다음 날 박소영은 녹음 파일들을 들어봅니다. 녹음 1번. 7월 25일입니다. 아버지, 어제도 같은 질문하셨어요. 무슨 질문? 오늘 무슨 요일이냐고요? 나 그런 거 안 물어봤는데? 또 시작이네. 기억 안 나시죠? 녹음 2번. 8월 3일입니다. 보호자께서 말씀하신 증상이 요즘 정말 심해요. 같은 말 하루에도 수십 번 하시고 약 용량을 올려야겠네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녹음 3번. 8월 15일입니다. 제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여보, 곧 끝나. 통장 넘어오면 빚부터 갚자. 요양원? 거기가 제일 싸. 한 달에 150이면 되니까. 응, 1년 안에 정리 가능할 거야. 박소영은 경악합니다. 박소영은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예요. 게다가 재산 편취, 사문서 위조, 심하면 살인미수까지.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날 밤 아버지 상태가 악화됩니다. 응급호출이 울립니다. 어르신, 어르신, 의식 저하입니다. 약물 과다 의심됩니다. 119가 호출됩니다. 병원 응급실입니다.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 정상인도 의식장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치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 필요하지만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소영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약을 끊자 조금씩 또렷해지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지? 병원이세요? 괜찮으세요? 녹음기는? 경찰에 넘겼어요. 모든 증거와 함께.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십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녹음 파일 분석 결과. 총 73개 파일. 3개월간 모든 대화 녹음. 명백한 조작 증거 다수. 재산 편취 의도 확인. 통장 내역 분석. 3개월간 4,800만 원 인출. 전부 아들 계좌로 이체. 빌려준 돈 명목 7건. 전부 허위. 의료 기록 검토. 초기 진단은 정상 범위. 보호자 진술에 의해 약 증량. 의학적 근거 부족. 통화 기록 압수. 약 더 늘려달라고 해요. 요양원비가 제일 저렴한 데로 보내요. 1년 안에 정리하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죄명 노인학대, 사기, 사문서, 위조, 허위 진술, 약물 과다 투여에 의한 상해.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 경찰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던 그 순간입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본인 목소리 맞죠? 아버지가 치매 환자라서 제대로 된 증거가 아니에요. 법원 서기 출신이신 아버님이 남기신 증거입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잠깐, 아버지 장례식도 못 치르고. 장례식은 제대로 된 유족이 치를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외아들인데. 상속권 박탈 조치 들어갔습니다. 법원 판단입니다. 저는 끌려나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영정사진. 또렷한 눈빛.
씩 웃는 표정. 마지막까지 정정하셨던 그 눈빛입니다. 이철수 씨는 3일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인은 약물 부작용에 의한 다장기 부전, 살인 미수가 아닌 살인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법정입니다. 1심 선고입니다. 피고인은 친구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저는 무너집니다. 교도소 면회실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해요. 아빠가 할아버지 죽였다고. 미안하지만 우린 이제 남이에요. 아내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갑니다. 독방입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들리는 아버지 목소리. 기억은 기록해두면 안 사라진다. 아버지는 끝까지 기록하셨습니다. 제 범죄를, 제 거짓말을, 제 탐욕을. 박소영 인터뷰입니다. 어떻게 눈치채셨나요? 어르신이 너무 또렷하셨어요. 치매 환자치고는 논리적이고 기록도 정확하고 약만 줄이면 괜찮아지실 것 같았어요. 왜 도와주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생각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누가 내 돈을 가져갔다고. 그땐 치매 증상인 줄 알았는데 혹시 우리 할아버지도? 박소영은 눈물을 닦습니다. 아버지 묘지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묘비입니다. 묘비명 이철수 1951.01 5-2024.10 15 마지막까지 진실을 기록한 사람. 묘비 옆에 새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놓고 간 것입니다. 펼쳐진 첫 페이지. 아버님, 당신은 끝까지 멀쩡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이너스 감사한 사람들 올림. 대한민국 노인학대 신고 건수 2023년 7,482건, 2024년 10,251건, 37% 증가. 가해자 중 62%가 친자녀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노인학대 의심 시 신고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상담 가능. 치매보다 무서운 건 가족이라는 이름의 범죄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인학대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가족에 의해 발생합니다.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